안녕하세요. 소마시네마의 소마오십입니다. 어저께 제가 밤에 자기 전에 어, 이 영화를 보고 잤어요. 그러니까 이 영화 되게 낯선 영화일 텐데요. 폭포라고 써있죠. 폭포라는 영화고 감독은 청몽홍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. 그리고 이 영화는 가정문이란 배우, 그 다음에 왕정인가요? 이 여배우가 네, 왕정 맞네요. 이 배우가 출연한 영화입니다. 이 영화 보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. 극장은 아니고요. 넷플릭스에 보시면 이렇게 왕정이라는 영화를 폭포라는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시놉시스를 보시면 코시국 안에 격리생활을 하게 된 엄마와 딸,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난관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마주하게 된다, 이렇게 되어 있죠. 자, 이 영화를 갖다가 일단은 뭐 이미지를 좀 보면서 같이 잠깐 얘기를 해보죠. 자, 이 영화는 일단은 대만에서 만들어진 영화고요.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엄마예요. 엄마고 그 다음에 이 엄마와 딸이 단 둘이 살고 있는,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이 파란색 건물이거든요. 근데 이 고급 빌라에 해당되는 꽤 위치가 좋은, 대만도 뭐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타이페이잖아요. 우리나라 그 동네니까 굉장히 비싼 아파트 살고, 뭐 안에 인테리어 같은 걸 보시면 굉장히 뭐 부유한 집에 살고 있어요. 엄마는 실제로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이고요. 딸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 거죠. 뭐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모두 다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 둘이 살게 되는데 이 딸이 자기 반에 확진자가 나와요. 이 영화는 2020년에 코시국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때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. 근데 뭐 그것들을 다루고 있는 무슨 재난처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. 그 시기에 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엄마도 회사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고, 회사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딸은 또 그에 대한 상대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, 그래서 엄마에 대한 반항심을 품고 있어요.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니까. 그런데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지내게 되는 거죠. 둘이 같이 지내게 되면서 이 문제가 오히려 폭발합니다. 아시다시피 이제 코시국에서는 당연히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 거리두기 속에서 둘의 관계가 무너져 있음을, 관계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는 박살나 있음이 오히려 드러나는 거죠. 그러면서 이 둘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영화가 이제 드라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. 자, 여기 이제 이미지를 조금 보면 뭐 사진이 많지가 않은데요. 사실 이 영화 지금 여기서 다음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그래도 좀 많이 있는 편인데,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포탈 중에서는. 근데 보시면 이제 엄마는 일종의 환각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신경쇠약 상태가 됐죠. 그 엄마는 회사의 상황, 그러니까 코시국이 오면서 이제 회사가 위기가 왔을 거고, 감봉을 선택하라는 회사의 어떤 그 강요에 같은 어, 그 전원을 듣게 돼요. 그 상태에서 이제 딸이 확진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에 살아남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될 시기에 딸이 딸의 반에 확진자가 나왔죠.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의 중에 그 얘기를 하고 와가지고 딸을 데리러 가면서 본인도 이제 딸을 돌보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. 그러니까 되게 불안한 상태인 거죠. 그 불안한 상태 속에서 딸은 이 엄마의 그런 상태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겠죠, 당연히. 고등학생이니까.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자신에게 잔소리만 퍼붓고 뭔가, 그 딸에 대한 그런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태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두 속에서 결국 엄마는 이제 그런 신경쇠약이 쌓이다가 폭발하면서 일종의 딸이 어디 나가버렸다는, 폭풍 속에서 나가버렸다는 일종의 망상에 빠져버리게 되고, 그 속에서 이제 정신병이 폭발을 하고 나중에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.
자, 결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이 아까 화려했었던 그 이 이미지에 보여줬던 그 이 가정은 엄마의 사실상의 실직으로 인해서 매우 위기에 닥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들을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물론 엄마는 당연히 소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문제를 갖게 되고 그 속에서 일종의 여러 가지 정신병적 징후에 시달리게 돼요. 뭐 망상, 뭐 환청, 뭐 이런 것들이죠. 근데 뭐 영화는 굉장히 차분하게 그런 과정들을 담아냅니다. 자, 이 일단은 폭포라는 영화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의 대만 영화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이 이 청몽홍 감독입니다. 이분은 사진작가, 그다음에 광고 쪽에서 먼저 활약을 했는데 사실 솔직히 아트하우스 계열의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어떻게 보면 일본 영화적인 면, 그다음에 대만 영화의 신랑차오 세대에 해당되는 좀 관조적 자세들을 되게 유지하려고 하는, 그러니까 객관적 거리감을 가지고서 영화를 구성하려고 하는 감독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이 대만 내에서는 이 세계 영화계에서 좀 주목을 받는 그런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, 일단 이분이 감독을 했던 일로순풍이라는 영화가 2016년도 작품인데 국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도 출품이 돼서 어, 이 유럽 판타스틱 영화제 아시아 영화상이라고 하는 상을 수상했고요. 금마장에서는 미술상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감독이 일단 그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대만적인 현실의 풍토를 생생하게 담아내지만 또 시각적으로 이 미장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데블 플러스란 이 영화로 다시 또 뭐 홍콩 금상제 영화제, 뭐 금마장 영화제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고요. 이건 이 영화는 연출작은 아니군요. 네, 촬영을 감독, 제작 촬영이고요. 그 다음에 자신의 연출작이라고 하는 아호 나의 아들. 이 영화도 2019년도에 대만 최고 영화상이죠. 금마장 영화제 작품상, 감독상, 나무조연상, 편집상, 관객상 등으로 굉장히 받았습니다. 이 이야기도 가족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지금 포포라는 영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아호 나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가족 이야기예요. 예. 자, 그 가족 얘기고 서로 이해를 못했던 가족들이 만남을 갖는 영화인데 이 작품도 여기 보시면 포포란 영화의 밑에 보시면 이제 연관으로 뜩 나오고 있죠. 이 영화도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국내 개봉 없이 넷플릭스에서만 공개가 됐어요. 자, 그 다음에 포포라는 영화도 대만 금마장의 올해 작년도 2021년 대만 최고 영화입니다. 작품상, 여우주연상, 각본상, 영화음악상이에요. 자, 하지만 이 영화는 일단은 뭐 이렇게 또 그 시각적 스타일로 일종의 이야기체 활발한, 그러니까 드라마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환영받기는 조금 어려운 영화입니다. 일단은 이 영화가 묘사하고 있는 건 미장센적 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들의 얼굴을 담담하게 되는 영화 속의 이 두 여배우의 얼굴을 담담하게 되면서 그들의 그 표정들을 되게 지켜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감정적 되게 섬세한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섬세한 감정적 변화를 갖고 있는 이 가정문이라고 하는 엄마,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에 몰두했는데 결국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버리는 이 엄마가 정신병을 앓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적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했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위기를 다 겪게 되는 상황이고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결국은 재난적 상황의 거듭이라고 말할 수 있겠거든요. 호시국을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.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모두 겪으면서
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.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더 중시 여기고 발견되는 것은 관계의 측면이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이 영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재미가 있습니다. 지금 뭐 거의 실내극적으로 이 두 모녀가 살고 있는 그 가정 아파트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굉장히 인테리어적으로 화려한 그런 가정입니다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이 가정은 이미 붕괴되어 있는 상태예요. 지금 잠깐 보였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만 그 아버지는 가정을 떠난 지가 벌써 3년이 됐고요. 그 속에 아직도 그 떠나버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. 이미 이 여인은 그 3년의 시간 동안 이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고, 그 상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미 붕괴되어 있었던 거죠. 그 붕괴되어 있었던 것들을 딸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고, 오히려 이 코시국 속에서 엄마의 코시국을 겪고 엄마의 정신병이 발발을 하는 과정들을 자기가 보면서 현실에 직시하게 됩니다. 자기가 엄마의 그 상태, 인지하지 못했던 상태, 회사를 잃고 그 다음에 정신병을 앓고 있고 응급실에 가게 되고 이런 상태를 겪으면서 본인도 본인의 상태를 이제 진정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꿈의 메타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. 이 속에서 엄마는 그 꿈 때문에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이 한 2번 정도 반복이 되거든요. 그 영화에서 에피소드에서 한 번은 망각이고요. 한 번은 망각인지 그러니까 망상인지 아닌지가 애매합니다. 그것도 약간 이 영화의 중요한 모티브니까 그건 영화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이 딸도 나중에는 이해하지 못하던 엄마를 완전히 이해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. 그 플롯은 역시 보셔야 되는데요. 자, 잠깐 지금 이 화면에 요 둘이 살고 있는 공간의 모습, 실내 모습 말고 외관의 모습이 나왔는데요. 아이고. 네. 이 외관이 재밌는 점이 뭐냐면 지금 방수포가 씌워져 있어요. 이 방수포가 씌워져 있는 건 이제 외벽 공사 때문에 있는데 영화에 아까 얘기했던 플롯의 중요한 측면도 있을 거고 시각적으로도 답답한 방수포가 오랫동안 씌워져 있는 상황은 우리가 코시국에 닥쳐져 있는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황들을 은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들이 이제 정작 이 시기를 갖다가 이 방수포가 벗겨지는 이 시점이 되면 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결국은 이제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코시국이라고 하는 상황을 벗어나게 될 거거든요. 그럼 우리가 더 챙겨야 될 것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소홀했었던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메시지가 또 사실은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서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서로의 관계, 가족 간의 관계, 뭐 또는 뭐 이웃 간의 관계, 그런 관계들이고 그런 상실이라든가 어려움의 측면들은 결국은 서로에 대한 이해일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영화가 의미하는 더 폴스라고 하는 폭포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별로 제시되지 않습니다. 이 영화 속에서는 일종의 은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엄마가 겪는 심리적 재난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제 환청의 형태들, 그러니까 자신이 겪는 건데 그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엄마의 이름뿐만 아니라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만나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뭔가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왔다. 이런 환청의 얘기죠. 환청의 개념처럼 이 엄마는 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어떤 소리들이 무슨 소리인지를 구분을 못하다가 그것이 포포 소리라는 얘기를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감독 청몽 감독의 영화가 메시지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뚜렷하게 영화에 시각적으로 뭔가 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다만 그것은 해석의 여지를 줌으로 인해서 그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서
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영화가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스타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영화를 보는데 뭐 그렇게 어려움 없다. 차분하게 영화를 감상하다 보면 또 우리가 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,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시간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라서 코고시국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볼만한 영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솔직히 취향이 맞는 분들에게 권하는 영화인 거지. 뭔가 좀 드라마적 박진감을 원하는 분들, 이런 분들에게 권할 만한 영화는 아니고요. 뭐 이 감독님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권할 넷플릭스 영화가 되겠습니다. 굉장히 차분합니다.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상 소마시네마가 소개해드리는 정말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영화에 대한 안내였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. 안녕히 계십시오.